먼저 정책 검증 시간인데요. 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의 과열된 공방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도 있고요. 또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공약을 토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AI가 이 산업과 사회 전반을 이끄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AI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는데요. 두 후보 모두 미래 도약을 위한 AI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AI 기술 자체가 화려해 보이긴 해도 그래서 당장 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지 하고 이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AI 도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일상의 변화 사례를 이 한 가지만 말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침체한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 또한 어떤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2분씩입니다. 이후 6분간의 상호 검증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부산은 AI를 시민 생활에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온 도시입니다. 저희는 AI 종합 전략을 세우면서 AI 추진위원회를 구축을 했고, 제가 특별한 지시를 통해서 슬기로운 시민 생활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 그야말로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서비스나 또 동백정과 같은 이 금융 서비스나 또 시민 생활에 필요로 한 다양한 지원 앱을 통합을 해서 시민 플랫폼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정부 심의가 다 통과가 돼서 이제 구축하는 사업만 남았습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은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앱 하나 갖고 행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띄는 것은 물론 동백전 사용도 가능하고 동백 패스 사용도 가능하고 또 심지어 디지털 월렛 기능, 즉 디지털 지갑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금융과 또 관련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이 진정으로 AI를 부산 시민 생활 속에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이미 건강부심이라고 하는 작년 12월에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건강 플랫폼을 작년 말부터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진료 기록, 건강검진, 처방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보고 AI가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이런 선진적인 혁신 기술들을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부산이 스마트 도시 지수에서 세계, 제가 취임하기 전에 세계 62위였던 지수, 스마트 도시 순위가 8위까지 뛰어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이 공공 데이터를 AI 시대에 맞게 제일 먼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놨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분야의 AI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재수 후보 동일하게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AI를 빼고서 부산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AI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경제를 다시 뛰게 할 도구로서 AI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AI가 보행 시간을 늘려주고 또 구급차가 AI 신호를 조정해가지고 환자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출퇴근길의 교통 흐름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도로의 막힘을 줄이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AI 도시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부산 경제도 AI를 도구로 써가지고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부산 AI 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재편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에는 매년 미디어 AI 시장이 3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부산에는 영화, 영상, 드라마, 게임 이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매년 35%씩 성장하는 미디어 AI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에 30조 원이 투입되는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추진을 했었고, 두 번째는 부산 신항 AI 대전항,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8,921억 원이 투입됩니다. 뿐만 아니고 부산 신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칼리팡을 연계를 해가지고 통합 AI 항만 솔루션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항만에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공약에 대한 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이어가는데요. 상대방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이 상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후보자 한 명당 총 6분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지고요. 정책에 관한 질문은 자유롭게 하되 원활한 토론을 위해 1회 발언 시간은 최대 1분 30초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소 30초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수 후보에게 6분간 진행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박형준 후보님께서 그 청년 1억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넣게 되면 1억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저렇게 좀 계산도 해보고 좀 따져봤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부산 전체 청년 인구의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전체 청년 전체 인구의 0.18%, 즉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공약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극소수 청년들만 이익을 보게 되는, 즉 청년들에게 이 로또를 파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형준 후보님께서 제가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0.18%만 하겠습니까? 그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다 다른 거고 평균 25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받는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9만 명이 있습니다. 20세에서 39세까지 우리 부산에. 그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서 한 20, 30%밖에 참여 안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여율이 50, 60% 그리고 거의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30초, 예, 30초 지났어요.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재원 조달 방안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연간 확보 가능한 재원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년 한 명에게 1억 원을 만들려면 청년 본인들이 적립하게 되는 3천만 원을 빼고, 이거 빼고 그다음에 시 재정하고 기금에서 1인당 7천만 원을 이제 시 재정과 기금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900억을 7천만 원으로 나누면 1년에 한 1,286명 됩니다. 1,286명. 근데 지금 청년이 이제 79만 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1,286분을 79만 명으로 나누면 0.14, 0.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청년 1,000명 중에 2명밖에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청년들에게 로또 사라는 이야기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 전체를 위한 공약이 아니고 극소수 일부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고 이 4.5% 수익률을 얻어서 이제 복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5% 이게 수익을 얻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은행 그 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4.5%씩 계속 안정적으로 단 1년도 그러지 않고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걸 복리로 이렇게 한다. 예. 이건 좀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후보께서 이거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탓입니다. 전체 이 그 펀드의 조성은 청년들이 불입하는 돈도 있지만 초기에 금융 투자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이 계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많은 투자 은행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협의도 미리 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규모의 프로젝트 같으면은 그 금융기관들도 초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시드머니를 대고요. 그래서 이 펀드 운영을 통해서 일단 수익이 나오는데 예, 세계적인 30초가 이미 지나버려서 예,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보기에는 극소수 청년들에게만 로또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봉 1억짜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래야 이게 청년들이 뭐 그냥 돈 몇 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일자리,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구조와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도 부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수부 이전, 매출 10조가 넘는 HMM 본사 부산 이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시혜성으로 베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형준 후보님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숫자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MOU를 너무 사랑하시는 시장님 아니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팅 아일랜드 MOU 중에 플로팅 아일랜드 문제, 한국 소드비 사업 문제, 그다음에 그 요소마 펀드 문제,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인데 이게 전부 첨단 산업 유치라고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74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시간을 줘야 이거죠. 그럼 다음에 다음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 뭐 여러 가지